자, 안녕하세요. 자, 지난 시간에 이제 치료 행위까지 좀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침습에 대한 얘기를 했었고, 자, 이 침습에 대한 얘기에서 이제 좀 더 나가서 해보도록 합시다. 자, 이 의료 행위라는 거는 이 특수성이라는 걸 갖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의료 관광에서 이제 초기에 제가 항상 1학기랜다. 중간고사 전까지는 이제 보건의료 쪽에 관련된 상을 해요. 왜냐면은 쉬운 걸 뒤에 하는 게 편하잖아요. 그쵸?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익숙치 않은 걸 앞에다 갖다 쓰는데, 자, 이 의료 관광에서는 이 의료라는 거를 이제 관광을 전공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익숙하지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거를 좀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자, 의료행위라는 것은 특수성이라는 게 존재를 합니다. 자, 뭐가 있냐 그러면은, 첫 번째가 신체에 대한 침습을 수반해요.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듯이 우리 몸에 뭐가 돼요? 침범을 해요. 기구가 침범을 하든지 손이 침범을 하든지 어쨌든 간에 우리 몸에 손을 댈 수밖에 없다. 칼로 뭐 수술을 하기 위해서 짠다든지 아니면 꼬맨다든지, 그게 의료가 있지 않았을 때는 정말 끔찍한 행위가 될 수 있어요. 예. 자, 이런 침습 행위가 수반이 되고, 이 신체의 침습을 전제를 해요. 그 의료라는 거는 몸에 손을 댄다. 우리 몸에 무엇인가가 침범을 한다. 이것을 전제로 하고 이것에 동의를 하고 진행되는 게 의료 행위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굉장히 어떻게 보면 위험하고 폭력적 행위가 될 수 있는 이런 행위가 허용되는 이유는 뭐냐 그러면은, 자, 구명의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구명의 목적이라는 거는 목숨을 구한다는 뜻이죠. 자, 그래서 무엇인가 목숨을 구하는 행위. 그러니까 목숨을 구하는 행위보다 더 중요한 행위는 없더라. 그래서 의료 행위라는 거는 이 구명 행위가 목적이기 때문에 그거 이외에 발생하는 여러 가지 그러한 침습 행위나 이런 것을 넘어가 준다라는 거예요. 자, 요런 게 이제 구명의 목적을 띠고 있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보시면 정보의 비대칭성이라는 게 있어요. 굉장히 이제 중요한 얘기 중에 하나인데, 자, 관광이라는 거는 어떻습니까? 정보의 비대칭성이 큽니까? 적습니까? 굉장히 정보가 옛날에 비해서는, 뭐 옛날은 좀 있었겠지만 지금은 거의 평등해졌어요. 왜냐면은 온라인이라든지 여러 가지 기기의 발달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이트, 그러니까 기술의 발달로 인해 갖고 오히려 여행사보다 더 많은 정보를 갖고 있는 관광객들도 많죠. 그래서 이 특별히 여행사가 갖고 있는 정보가 특출나다라고 볼 수는 없어요. 규모의 경제에서 갖고 와갖고 가격을 낮춰갖고 이제 승부를 보는 것이지, 정보 차원에서 뭐 업체나 회사가 특별히 개인보다 우위에 있다라든지 아니면은 제공하는 여행사 아니면은 무엇인가를 하는 데가 뭐 레스토랑이나 이런 데가 손님보다 훨씬 더 위에 있다라, 정보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다든지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반면에 의료라는 거는 이 전문성이라는 게 핵심이죠. 제가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의료라는 건 누구만이 할 수 있는 서비스다. 자, 의료인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의료인한테만 뭐가 되어 있어요? 그 사람들한테만 면허로서 허가되어 있는 그런 행위란 말이에요. 그래서 전문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리고 실제로 전문적으로 오랜 시간 공부를 한 사람들이 손을 대기 때문에 일반인들하고 이 전문성 차에서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그만큼 이 전문성의 이 비대칭성 때문에 누구한테 유리하냐면 사건 사고가 터진다든지 무엇인가가 의료인한테 굉장히 유리한 구조로 돼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여행을 갔는데 뭐 입장료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한 10,000원이면 될 걸 100,000원을 받았다.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눈치채고 당연히 걸릴 수밖에 없는데, 의료에서는 만약에 내가 그럴 필요가 없었는데도 그러한 뭐 이걸 해야지 안전하다라는 이유 하나로 뭐 의료 서비스를 더 집어넣는다, 행위를 더 집어넣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갖고 의료비를 불린다든지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거예요. 실제 필드에서도 간단한 시술을 받으러 온 중국인 의료 관광객들한테 그런 걸 이용해서 터무니없는 가격을 부르고 한동안 그렇게 했었던 것도 많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비공개성이라는 게 있죠. 밀실성인데 숨어서 진행된다는 거예요. 이 숨어서 진행된다는 건 뭐냐면 수술을 한다든지 했을 때 내가 정신을 멀쩡하게 뜨고 내 수술 부위를 지켜볼 수가 있나요? 못 봐요. 나는 마취된 상태이기 때문에 내가 볼 수는 없다라는 거야. 그러면은 어떻게 같이 간 보호자들이 그거를 지켜볼 수가 있나요? 대부분은 못 보게 되어 있어요. 지금은 이 밀실성을 타파하기 위해서, 비공개성을 타파하기 위해서 녹화를 뜬다든지 사고 방지를 위해서 뭐 CCTV를 설치한다든지 이런 게 있지만,
있지만 과거에는 그렇지 않은 게 많았어요. 실제로 많이 터지는 사건 중에 하나가 들어갈 때 녹화 버튼을 키고 들어가서 뭐 일어난 여러 가지 큰 뭐 그런 뭐 성추행 사건부터 해갖고 뭐 여러 가지 이제 불미스러운 사건이라든지 혹은 얼마 전에 한 1년 됐나 1, 2년 됐는데 그 한동안 난리 난 거 있었죠. 그 수술실에 들어간 수술방에 들어간 간호사인지 간호조무사인지 한 명이 생일이라고 거기 환자가 이렇게 입에다가 그 마취 호흡기 끼고 누워있는데 거기서 그 생일 케이크 들고 막 이렇게 낄낄거리고 V자 그리고 있었던 사진이 있어요. 굉장히 욕 엄청 먹었죠. 예. 밀실성의 특징이죠. 또 하나 밀실성에서 나타나는 게 뭡니까? 굉장히 뛰어난 의사라고 갔더니만 의사 바깥치기라 그래서 마취된 상태에서 어떻게 돼요? 의사가 장갑만 끼고 뒤로 물러나고 저기 직원이 와서 수술을 한다든지 그 손재주가 더 좋으니까 뭐 이러한 거라든지 그래서 이 밀실성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을 하더라. 근데 이게 의료가 갖고 있는 특수성이에요. 예. 자, 그래서 불확실성과 재량성이라는 게 또 등장을 합니다. 자, 불확실성과 재량성이라는 거는 이러한 의료 행위를 한다고 모든 사람이 다 치료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는 되는데 누구는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 이게 의료의 불확실성이에요.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 제가 병원에 있을 때 군대에 있을 때구나. 군에 있을 때 치과에 어떠한 병사가 왔어요. 왔는데 이제 치과에서 쓰는 게 이제 리도케인이라는 마취 이제 이렇게 국소 마취제를 쓰는데 이 친구가 맞고 마취가 안 돼서 2방 맞았는데 맞은 다음에 이 치료를 하고 일어났는데 그 자리에서 앞으로 고꾸라졌어요. 그러니까 쓰러진 거예요. 그게. 그래갖고 그나마 제가 있는 데는 이제 큰 병원이었으니까 마취과 의사가 오고 막 하면서 별 사고 없이 넘어갔었습니다. 누구나 리도케인 맞는다고 그렇게 쇼크가 오지 않는데 그 친구 같은 경우는 특이 체질이라 리도케인 쇼크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이 불확실성이라는 게 항상 존재하더라. 그리고 재량성이라는 건 뭐냐면은 예를 들자면 여러분들이 수면 내시경을 했습니다. 내시경을 했는데 이제 내시경을 보던 의사가 장에 종양이 있어. 그래서 들어간 김에 그냥 잘라냈어요, 종양을. 자, 이런 게 재량성이에요. 그러면 그때 이렇게 내시경 집어넣은 상태에서 깨운 다음에 저기 종양이 있는데 잘라낼까요? 그래갖고 알겠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들어갑니다. 해서 잘라내러 들어가나요? 혹은 깬 다음에 했는데 이러이러한 종양이 있으니까 잘라내시겠습니까? 예, 다시 마취하고 다시 들어갈게요. 할 수 있을까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의사가 봤을 때 의학적 판단에 의해서 이게 훨씬 더 환자한테 건강에 유리하겠다면 재량을 해준다는 거예요. 재량성이라는 게 등장해요. 옛날에 어떤 드라마에서 내 몸에 있는 암세포도 내 세포니까 함부로 말도 안 되는 소리고 일반적으로 의사 재량성이 굉장히 큽니다. 자, 대표적인 예를 하나로 들게요. 실제 있었던 사건 중에 하나인데 그 나파로로 수술했었나? 이제 복개 수술이었어요. 배를 이렇게 열고 하는 복개 수술이었는데 이제 많이 나는 사고 중에 하나가 이제 이 칼 있죠. 이렇게 나이프로 이렇게 뜯어내는 어떠한 부위를 뜯어내는데 이게 하다가 뼈에 잘 걸려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가끔씩 나이프가 부러집니다. 부러지는데 이 의사가 부러졌는데 이 쇠자고 쇠를 못 찾겠는 거예요. 못 찾아갖고 그냥 꼬맸어요. 다시 원상복구했어요. 그럼 뭐가 있어요? 부러진 칼 나이프 파편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걸 몰랐었는데 그 환자가 하루는 이제 MRI인가 엑스레이를 찍는데 몸속에 금속이 이거 실제 있었던 금속이 있는 걸로 잡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소를 했겠죠. 그러면 누가 이겨야 돼? 환자가 이겨야 되는데 대법원 판결까지 가서 환자가 이기지 못했습니다. 이유가 뭐냐면은 의사의 재량성을 더 크게 했는데 그 당시에 그렇게 일어나는 수술에서는 그러한 사고가 많이 발생을 한다. 일부러 한 것도 아니고 의사가 치료를 하다가 그게 날아갔는데 그것을 찾으려고 내 장기를 다 들춰낼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게 어디 박혔는데 너무 조그만 게 들어가니까 우리가 찾듯이 이렇게 막 다 뒤져가면서 할 수는 그랬다가는 환자가 더 위험하고 더 안 좋은 상황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의사의 재량성에 따라서 그냥 배를 다시 덮었다. 그게 훨씬 더 찾으려고 장기를 뒤지는 것보다 안전하니까. 자, 이런 식의 재량성에 대해서 인정해주는 판결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만큼 의료행위라는 거는 이 불확실성과 재량성이 아주 커요, 진짜로.
정말 상상 하늘과 땅 차이로 크다면 얘는 되는데 얘는 안 되는 경우가 있고 의사가 의학적으로 맞다고 우기면은 그러니까 의사 입장에서 우긴다는 표현은 좀 이상하지만 훨씬 더 이게 환자한테 건강에 안 했을 경우에 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게 더 필요하다고 하면은 따져갖고 재량성을 인정해 주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다. 라는 걸 여러분들이 그런 특이성을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의료관광이라고 했을 때 단순하게 그냥 치료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러한 의료행위의 특이성이 있기 때문에 이 특이성을 무시하고 의료라는 걸 단순 행위 하나로서 접근한 다음에 관광이라는 즐기는 행위를 붙였으니까 뭐가 발생하죠? 문제가 발생하고 컴플레인이 발생하고 무엇인가가 큰 사건들이 많이 퍼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에 무슨 연예인처럼 이뻐지고 왔는데 문제가 발생을 해갖고 후유장애를 앓는다든지 그게 벌써 몇 년 전만 해도 그 중국에서 한국 성형수술 무슨 피해 사례 피해자를 위한 모임 만들었는데 단 며칠 만에 10만 명이 모였대나 그렇게 돼요. 그 정도로 예민한 주제예요. 의료행위에서 이러한 특수성을 인지하지 않고서는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실제로 제가 아는 중국인 동생 여자애가 하나 있는데 이 친구가 한국에서 일을 했는데 성형외과에서 일을 했어요. 코디네이터로 일하는 친구였는데 그 성형외과 의사가 피부과 의사구나. 한번 이 뭐가 좋아진다 해서 코에다가 주사를 놨는데 얘가 딸기코가 된 거야. 여자인데. 근데 무료로 막 의사는 이제 미안하다 뭐 하는데 뭐예요? 일반적으로는 생기지가 않는데 얘 체질에선 생겨버린 거예요. 딸기코가 돼갖고 여자인데도 6개월을 딸기코로 살았습니다. 예. 그런 사건도 있어요. 자, 그 다음에 긴급성이라는 게 있어서 의료에 있어서의 긴급성이라는 거는 의료라는 거는 관광은 예를 들어서 내가 오늘 그 알함브라 궁전 스페인에 있는 알함브라 궁전을 보러 가려고 했는데 알함브라 궁전이 갑자기 공사를 한다네. 딴 거 보자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때 바꿀 수가 있어요. 근데 의료라는 거는 멀쩡하다 갑자기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요. 이 긴급성이라는 건 관광에서의 긴급성과는 완전히 다르죠. 관광에서 무슨 어떠한 이렇게 내가 대응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지금은 이 정도인데 단 5분 있다가 확 나빠질 수도 있는 거고. 자, 그러니까 이런 긴급성이 항상 발생을 하더라. 자, 그리고 질병이 어떻게 된다? 진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진행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게 의료의 특수 행위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의료라는 건 일반적인 몸 상태가 아니고 긴급하게 발생하는 경우도 있고 질병이 지금은 그렇다고 1시간 뒤에 완전히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고 2시간 뒤에는 아주 심각해지는 경우가 있고 자, 이러한 특수성을 여러분들이 잘 머릿속에 넣어놓고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조금 더 자세히 얘기하면은 의료에서 침습성과 구명성에 대해서 좀 더 얘기를 할게요. 자, 의료 행위는 신체에 대한 침습을 수반을 하기 때문에 이 침습이라는 단어를 잘 알아야 되는데 위험성을 항상 어떻게 하고 있다? 내포를 하고 있고 구명의 목적이 있다. 하지만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더 중요한 거는 이 구명성, 침습으로 얻는 이득이 뭐보다 더 크다? 침습하는 행위보다 더 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침습을 하기 전보다 침습을 해서 나오는 결과물이 침습 전의 행위보다 훨씬 더 이득이 되는 행위다. 누구에게? 환자에게 이득이 되는 행위다. 그렇기 때문에 이 침습성이 용납이 되는 겁니다. 자, 이 침습성이라는 거를 무시하지 않고 그러면 이 침습성이라는 게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은 이거에 대한 환자들에 대한 확실한 이해라든지 아니면은 문서를 쓴다든지 이런 거 없이 진행될 수도 없는 문제일 뿐더러 이러한 것들로 오해가 생길 수도 있지만 어쨌든 간에 침습 이후에 얻는 이득이 크다라는 것을 전제하기 때문에 이러한 행위가 가능하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 그래서 이런 거를 이렇게 얘기해요. 이익 형량의 원칙이라 해서 법이 어떤 이익을 보호하는 건데 어떤 이익을 보호하는 걸까요? 자, 법이 환자가 이걸 하기 전보다 후가 더 이득이기 때문에 선택을 했다. 그러니까 재수없게 안 좋은 게 일어나더라도 어쩔 수가 없다. 보호를 해주는 거야. 이 형량의 원칙에 따라서 하는 행위가 더 이익이 되기 때문에 이 행위는 해도 된다라는 게 의료관광입니다. 자, 이 얘기가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들 마사지나 이런 걸로 의료 관광을 한다고 칩시다. 그 정확하게 마사지라는 게 의료인이 투입이 돼서
구체적인 의학적인 무슨 지식이 들어가고 이랬을 때 의료 관광인데, 그냥 마사지 하는 거는 원래는 명확한 의미에서 이 메디컬 투어리즘 범위 안에는 들어가진 않아요. 자, 그런데 만약에 마사지에 관련된 게 있다. 그런데 의료인이 투입이 되지 않고 그냥 아무나 하는 거라고 칩시다. 자, 그러면 이 마사지 하는 행위도 무슨 행위죠? 침습성이 있는 행위죠. 내 몸에 손을 대고 어떤 사람들은 갑자기 목을 탁탁 해서 막 두두둑두둑 소리 난단 말이에요. 잘못했다 크게 다칩니다. 그것도 원래 의료 정형외과나 재활의학과에서 할 때는 MRI라든지 최소한 엑스레이라든지 이런 걸 찍고 그 뼈라든지 골격이라든지 이러한 근육이라든지 이러한 거를 염두에 둔 다음에 자극을 줘요. 그런데 마사지에서는 그런 거 하나도 하지 않잖아요. 그럼 뭐예요? 침습 행위가 일어나지만 침습 행위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갖고 만약에 마비가 된다든지 어떠한 문제가 발생을 했을 때 어떤 식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고 이러한 만약에 프로그램을 만든 데는 어떻게 할 것이냐 고민해봐야 될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의료관광이 그냥 아이디어 하나 툭 집어내서 만드는 게 아니라 의료라는 게 진짜로 투입됐을 경우에는 이런 법적인 거 이러한 것들을 꼭 염두하고 넘어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그냥 소설책 읽는 거예요. 소설 얘기하는 겁니다. 뜬구름 잡는 얘기예요. 현실에선 절대로 그렇게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뭐 결과 회피 의무 뭐 이게 뭐냐면 의료인들이 만약에 그러한 행위를 했는데 안 좋은 결과가 났다. 그거를 결과 회피 의무,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나는 그러니까 일부러 한 게 아니라 내 아는 지식 내에서 했는데 불가항력적으로 일어난 사고다. 그거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는다. 이게 의료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의료관광에서도 항상 이런 거를 갖고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대신 당신이 위험방지 조치를 제대로 행하였지 않았느냐는 따지게 되겠죠. 그래서 실제 꽤 됐죠 벌써. 신해철 씨가 수술 받다가 죽었죠. 그랬을 때 그 신해철 씨 집도했던 의사가 다른 병원 계속 차려요. 잠실에서 하다가 다른 병원인데 그 사람이 한테 수술받은 2명이 더 죽었습니다. 호주인인데 죽였는데 그러면 외교 분쟁까지 가야 되는데 아무 일이 없잖아요. 왜냐하면은 그러한 위험에 대해서 분명히 만약에 그 병원에서 집도의가 얘기를 했었다라든지 그러한 여러 가지 위험 방지 조치를 했는데 어쩔 수 없이 했는 것까지는 수술 도중에 죽진 않았는데 이러이러한 거를 식사하지 말아라 했는데 호주인이 만약에 환자가 그걸 어기고 했다라든지 그랬을 경우에는 의사는 책임이 없습니다. 자, 그랬을 때 신해철 씨 같은 경우도 그 당시에 뭐로 싸움이 붙었냐면은 그 의사는 분명히 이러이러한 거 먹지 말라고 얘기했는데 부검을 해보니까 깨가 나왔다. 신해철 씨 위에서. 그러니까 금지된 음식이었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뭐 갖고 싸웠냐면 수술을 잘했냐 못했냐로 싸우는 게 아니라 그러면 그거를 알려줬느냐 안 알려줬느냐로 싸웠어요. 이러한 음식을 먹어도 된다고 했느냐 진짜 확실하게 금지시켰느냐 이런 거 갖고 이제 싸움이 뒤로 넘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팩트는 조금 달라요. 실제로 이 의료 사고가 난다든지. 그래서 의료 관광도 마찬가지인 게 실제로 내가 사고 당했다고 억울하가 끝이 아니라 문제가 있었을 경우에는 구제를 받을 수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이 의료 관광에서 나오는 의료 행위는 의료인들한테 훨씬 더 유리하게 짜져 있는 것은 현실입니다. 그래서 왜냐 그러면 의료인들이 살인마도 아니고 사람을 뭐 죽이고 싶은 생각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좋게 하려고 그러다가 나는 사고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그 사고와는 다르게 취급을 해요. 의료에서는.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꼭 염두를 해라 라는 게 제 핵심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었던 이 비대칭성이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의료의 전문성이라고도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의학 지식과 의학 정보가 비대칭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의학 지식과 의학 정보가 의료인들한테 편중되어 있죠. 그리고 이들은 우리들이 쓰는 이러한 일반적인 용어를 쓰나요 쓰지 않아요? 쓰지 않죠. 의학 용어라는 걸 써요. 자, 의학 용어를 쓰는 이유는 뭐냐 그러면은 의학 용어가 쓰다 보면은 편리합니다. 그래서 보건의료 계열에서 공부한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의학 용어라는 걸 꼭 배워두는 이유 중에 하나가 훨씬 더 그러니까 명쾌하다 그래야 되나요? 그러니까 딱딱딱 단어가 만들어져 있다 보니까 이 한국어로 쓰는 게 훨씬 더 헷갈려요. 나중에 쓰다 보면은.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게 있는데 일반인들이 보면은 되게 뭐야 잘난 척하는 거야? 막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게 아니라 너무 다른 쪽이라 우리가 일상하고 너무 다른 분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전문성이 있고 환자와 의사 간의 의학 지식 및 의학 정보의 비대칭성은 의료 분쟁으로 발생을 해요. 이거는 의료 관광도 마찬가지인데 의사가 갖고 있는 의학 지식과 의학 정보에 하면은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고 이 정도는 괜찮은 거고 근데 환자가 또 예민하게 반응하는 환자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싸움이 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환자들은 내가 얻어낸 이득보다는 내가 10개의 이득이 있었고 2개의 손해가 있었으면 이 2개의 손해에 포커스를 두게 되는 경우가 많고, 의사들은 너는 10개의 이득을 받잖아, 2개는 당연히 나올 수도 있는 거야, 어떻게 의사가 병이 완벽할 수가 있겠냐, 완벽하게 치료가 되겠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이득이 2개고 뭐 잃어버리는 게 8개다. 그러면 이제 문제가 달라지는 거겠죠. 자,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의학 지식과 의학 정보의 비대칭성, 그리고 갖고 있는 그러니까 위치 자체가 너무 다르기 때문에 이 전문성 때문에 분쟁이 발생하고, 의료 관광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해결해야 할 문제 중에 하나가 이 의료 분쟁이에요. 실제는 전문성에 의거하는 것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뭐 전문적으로 어떻게 하냐면은 당한 사람이 그걸 입증하게 돼 있거든요, 법으로. 그러다 보면 어때요? 내가 전문성이 없는데 입증을 해야 돼.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뭐 이기기도, 그러니까 뭐 민사 정도까지는 가도 형사로서 이기기는 굉장히 힘들어요. 실제로 형사사건까지 끌고 가면은 80% 이상이 다 기각이에요. 안 돼요. 그래서 의료인 그 민사는 어느 정도 손해배상하고 끝나겠지만 뭐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의료 관광을 할 때 제가 얘기할 때는 의료 관광은 그렇게 재미있는 과목도 아니고 낭만적인 과목이고 막 관광의 일반적인 게 아니라 굉장히 골치 아픈 과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의료 관광을 하려면은 원래 이제 뭐라냐면은 뭐 언어가 어쩌고저쩌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그 법이에요. 의료법을 잘 아셔야 돼요. 의료법, 각국의 의료법을 정확히 인지하고 계셔야 되고, 그 나라의 의료 제도라든지 그러한 이제 전반적인 거를 굉장히 잘 알고 있는 상태에서 의료 관광이라 그런 거를 접근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좀 첫 시간에 지금 물론 이렇게 인강으로 보여드리고 있는 내용은 다시 제가 얘기를 할 거예요. 요약을 해서 실강 때 얘기를 할 거니까 좀 어렵더라도 너무 좌절하지 마시기 바라고, 그냥 참고자료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더 핵심만 찝어서 실강에서 얘기할 테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밀실성 얘기했었고, 이거 좀 더 자세히 얘기하면은 이제 의료 과정을 환자 및 의뢰인은 의료 과정을 정확히 알기가 힘들어요. 의료진에 대해 의한 진료기록부가 작성된다. 진료기록부라는 거는 이 환자에 관련된 일기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러한 거를 누가 알려? 내가 쓰는 게 아니라 의료인들이 쓰는 거죠. 의료진들이 쓴단 말이에요. 뭐를 얼만큼 투약했는데 뭐 어떠한 반응이 일어났고 뭐 이렇게 딱 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보 취득 기회 자체도 제한이 되겠죠. 내는 마취되어 갖고 쓰러져 있는데 내가 뭘 합니까? 잘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거를 이제 의료관광이나 요즘에 외국인 환자들을 대상으로 할 때는 그런 영상을 하는 이제 블랙박스 같은 거를 설치하는 병원들도 있어요, 실제로. 자, 그러니까 뭐 이러한 것들은 뭐 해결책 중에 하나겠죠. 그런 게 이 밀실성을 극복할 수 있는 거. 뭐 불확실성과 재량성 아까도 얘기했었지만 뭐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이 개인의 특성에 따라서 결과 예측이 굉장히 어렵고 행위가 불확실성하고, 중요한 거는 의사의 선택적 재량권의 인정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의사가 봤을 때 내 재량권 하에 이렇게 하는 게 훨씬 좋다라고 하면은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환자하고 마찰이 일어나겠죠. 내가 원치 않는데 의사가 해버렸네. 이런 게 발생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뭐 이건 조금 재량권하고 다를 수도 있는데 많이 이제 환자들이 착각하는 게 있죠. MRI를 찍자 그래서 그 비싼 MRI, 지금은 이제 보험이 되니까 찍었어. MRI를 촬영을 했는데 병이 없어. 그러면 아이씨 돈 날렸네 이렇게 생각해요. 자, 근데 이거는 만약에 근데 있었으면 어떡할래요? 그럼 돈 안 날려서 웃어야 될까요? 그건 아니에요. 의료에 있어서 있는데 안 찍은 게 더 큰 죄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제일 좋은 거는 안 찍으면 없는 건데, 의료는 그럴 수가 없기 때문에 검사를 했을 때 음성으로 나오면은 그러면 좋은 거예요. 그러면은. 근데 검사를 했는데 양성으로 나면 나는 내 돈을 투자한 것만큼 무엇인가를 얻었다고 생각하는데, 큰 그림을 보면 그건 안 좋은 거예요. 실제로. 그러니까 의사가 판단했을 때 돈을 벌려고 촬영하는 게 아니라 확실성을 갖기 위해서 촬영을 하는데, 자, 이런 재량권마저도 야 돈만 한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뭐 문제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싸움이 나기도 하고 어쨌든 이런 게 있었고, 자, 그래서
의료와 이제 그 의료 관광했을 때 이 서비스라는 걸 갖고 조금 더 들어가 보도록 하고 뭐 마치도록 할 텐데, 자, 의료 서비스라는 것 자체는, 자, 의료도 서비스고 관광도 서비스죠. 자, 무엇일까? 요걸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먼저 의료부터 얘기하니까, 과거에는 의료 서비스라는 표현을 쓰지 않았었습니다. 자, 쓰지 않았었고, 과거에는 그냥 의료 뭐 행위 뭐 이런 식으로 했지, 서비스라는 단어가 들어온 지는 90년대에 들어왔어요. 자, 서비스라는 거는 무엇인가가 내가 뭐 이렇게 상대보다 낮은 위치에서 뭔가를 하는 건데, 이 가장 큰 이유는 뭐냐 그러면은, 의료라는 것 자체가 의사가 불쌍한 사람들한테 행하는 행위라는 게 지배적인, 그러니까 아픈 환자를 돌보는 그런 구제하는 게는 행위라는 게 지배적인 이 생각이었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이제 그런 의사들이 있죠. 되게 권위적인 의사들. 그런데 이제 서비스가 생겼다는 말은 경쟁이 심해졌기 때문에요. 병원들도 많아지고 돈벌이가 안 되다 보니까 뭐예요? 서비스라는 단어를 쓰게 된 것이고, 그리고 내국인 갖고 안 되니까 자꾸 의료 관광이라서 외국인을 갖고 들어오려고 하는 거예요, 결국은. 자, 이랬을 때 의료 서비스라는 거는 크게 두 번 보는데, 관광처럼 그러한 서비스냐? 근데 꼭 그렇지는 않은 게, 의료라는 거는 무슨 서비스가 같이 포함되냐면은 공적인 서비스가 들어가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사적으로 내가 그냥 뭐 돈을 받고 물건을 팔고 돈을 받고 내가 뭐 마추픽추를 보여주고 이러한 게 아니라 공공성이라는 특징이 들어간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굉장히 독특한 색깔이 있어요. 그래서 의료라는 건 이 공공성이라는 것도 하나 지고 있어요. 퍼블릭 헬스, 공중보건이라는 것도 들어가 있고,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서비스를 하고 끝내는 게 아니라 그런 전체 소사이어티라든지 이런 것들도 염두에 둘 수밖에 없는 그러한 걸로 만들어져 있는 게 이 의료 서비스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면 될 것 같고, 이거에 대한 내용은 이제 다음 시간이나 다다음 시간에 더 자세하게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은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합시다. 예.